자, 오늘 기술업계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로 뜨거울까요? 요즘 관련 소식들 한번 열어보면요. 와, 이건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엄청난 정보의 흐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모든 이야기의 중심을 딱 관통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보입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죠. 이야,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죠. AI가 정치판에 끼칠 수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 그리고 그 위험성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얘기 같아요. 자,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AI를 실제 업무에 딱 도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뭐 현실적이면서도 어떨 땐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돈 이야기. AI 분야에 대체 얼마나 막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 스케일을 정말 실감하게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주제는 이거예요. 끝도 없는 발전,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기업들의 야망. 정말 거침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만 보면 AI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요, 꼭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 게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아마추어가 엄청난 수학 문제를 풀어내고 작은 로봇이 박테리아를 사냥하고 노인 요양시설을 돕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옆을 보면 사기꾼들이 AI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심지어 AI가 우리의 뇌를 태우고 있다는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400억 달러.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AI가 가져올 그 엄청난 약속, 그 미래에 대한 시장의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의 모든 걸 걸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좀 보세요. 정말 황당하죠? AI의 그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칠 수 있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방금 본 그 수십억 달러짜리 진지한 투자 이야기랑은 완전히 딴판이죠. 자, 이렇게 AI의 약속과 위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기술을 대체 누가 통제하는가? 결국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티켓마스터의 독점 문제, 펠런티어의 윤리 문제, 심지어는 정부의 감시 문제까지. 이게 다 뭘까요? 바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제권 다툼이에요.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 그리고 이제 기술이 그 싸움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는요, 이 기술혁명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리더들 내부에서도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AI 규제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뒤에서는 그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 권력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권력은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주 전체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고 탄소 배출량은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심지어는 지정학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죠. 이 모든 게 바로 권력의 숨겨진 비용, 즉 현실적인 대가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권력 구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기술 발전, 기업의 효율성, 이런 거대한 담론 뒤에 말기 아마버지를 둔 한 가족이 생명보험까지 잃게 되는 이런 비극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가 결코 단순한 숫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금 본 그 한 가족의 안타까운 이야기와는 또 다르게 이건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2만 명. 이 숫자만 봐도 느껴지시죠? AI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위기가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Z세대 직원들이 자기 일자리를 뺏길까가 일부러 회사의 AI 도입을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깊은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발전은 과연 사람들을 뒤처지게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야기들의 무게가 이 질문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모든 기술 뉴스가 이런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나 AI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아보는 좀 더 희망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리눅스 쓴 지 3개월 됐는데 윈도우가 하나도 안 그립다. 이게 뭐 대단한 혁신이나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 개인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누군가는 창고에서 직접 램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잊혀진 소셜미디어 프렌드스터를 사서 새로운 꿈을 꾸고요. 플리커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챗GPT를 이용해서 아마추어가 엄청난 수학 문제를 풀어내기까지 하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이런 개인의 창의성, 순수한 열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커 뉴스에 올라온 이 헤드라인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서구는 물건 만드는 법을 잊었고 이제는 코딩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지켜왔던 어떤 기술이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술업계는 온통 AI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독점과 권력의 문제, 그로 인한 인간적인 대가, 그리고 그 와중에도 꺼지지 않는 개인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조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